1단계 삶의 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우정과 사랑이 교차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노력과 양보,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이나 선입견에 신경을 쓰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말에 일관성을 갖추고 친절과 성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실패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감사와 함께하며 우정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호 간의 노력과 양보,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입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일관되게 하며 친절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항상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발견하기. 인생의 의미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수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인생은 계속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숙고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물의 흐름과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밤낮 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열정으로 시작하이. 모든 추구에서 열정은 주도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밀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조잡하고 깎아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행동을 채우는 기대와 순수성이 느껴집니다. 열정은 여정의 시작이며 노력의 기반이 됩니다. 진심 어린 애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리는 때 그들을 마치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작별해야 합니다. 끝에서 상대하기. 내가 떠날 때 나를 사랑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에게 에워싸여 있기보다는 나와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 있다면 나는 평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려의 본질. 배려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인내심은 욕망을 제한하는 기초입니다. 욕망의 과잉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공정은 자신의 예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의는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정은 자신의 예의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실천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보여지거나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위반하는 행동은 말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정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의를 위반하는 말이나 행동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욕망에서의 절제, 과도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성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욕망이 넘치면 불안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결국 실패합니다. 욕망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욕망에 대한 제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목표로 하는 공정의 시험, 공정을 추구하는 것은 거대한 부담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동안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결심으로 시작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동요하지 않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사람의 조건, 공정한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일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향이 없으며 자만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인간 본성 이해하기.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악하며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비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행동. 공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와 세상에 공정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공정, 지역적인 공정 감각이 침식될 때 세상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공정을 유지하며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집단적인 노력으로 인해 공정은 번영하며 세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현실, 믿음에 상관없이 모든 신들에게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다른 신앙으로부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경의를 표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의를 보여주면서도 우리는 생활의 실제 면에 근거하여 머무러야 합니다. 시간의 만능적인 눈. 모든 행동은 계속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는 죄악은 의식적으로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성에 준수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전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이룬 것은 당신의 성장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불교의 명언을 듣고 매일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명언은 당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고 변화시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엔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그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명언은 지혜의 씨앗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입니다. 매일 듣다 보면 당신은 불교의 지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 명언. 불교의 명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매일 이 명언들을 듣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삶을 깨닫고 자신과 주변을 이해하며 평화로운 마음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명언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주고 일상의 고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명언을 듣기만 하면 효과를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명언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며 용서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불교의 명언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전합니다. 이 명언들을 매일 듣고 다짐해 보세요. 지혜로운 조언과 동기부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명언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 주변을 이해하며 평화로운 마음과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언을 듣기만 해서는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친절하고 성실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용서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춥니다. 따라서 명언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단계 학습. 학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풍부하게 하고 개인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더 많은 개인들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거나 돈을 벌기 위해 학습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인 성장에서 진정한 행복이 생기는 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호기심 충족의 중요성. 학습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깊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계속해서 학습에 참여함으로써 삶은 흥미롭게 유지됩니다. 기초의 중요성. 기초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도끼를 먼저 갈지 않고도 우물을 파려고 하면 소용없습니다. 기초적인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르게 배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거만하게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생각을 균형 있게 발휘하여 일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며 예의를 지켜 행동합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다른 이에게 지식을 전할 때에도 마음속에 확실히 새긴 후 전해집니다. 이러한 진정한 지식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위대한 교사로부터 배우기. 학습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사고와 연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사는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기대합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 우수한 교사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지식의 공백을 인정하고 학습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 진정한 학습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학습에서의 균형.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 사이의 균형은 중요합니다. 학습은 개인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깊이 이해한 후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학습은 자신의 자부심이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전에
깊이 습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의 접근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나 만족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학습은 개인적인 성장과 자아 실현에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더 면밀해지고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배움의 즐거움. 사람은 평생을 배움의 과정으로 살아가며 새로운 지식, 경험, 만남 등을 통해 배움을 얻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배움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 의가 바탕이 되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자를 등장시키는 책들은 논어나 맹자뿐만 아니라 사기열전, 한비자, 장자 등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논어가 앞세우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으며 공부가 즐겁다는 것은 소중한 경험입니다. 세상도 변하고 지식도 늙는다. 세상은 변화하고 지식도 노화합니다. 지식이 노화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지식도 하루하루 변화하고 늙어갑니다. 빠르게 변하는 지식을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배움은 평생 계속해야 할 일이며 현업에서도 언제든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우리는 미지의 세상을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학습은 개인적 성장의 열쇠. 지식을 얻어 지각적으로 풍요롭게 하세요. 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습의 주요 목적이 재정적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발전과 시야 확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지식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도록 개인들을 격려합니다. 호기심은 학습의 불꽃. 호기심은 학습의 불꽃을 지펴내며 그 추구의 보상은 충족감입니다. 호기심과 개인적 충족감 사이의 연결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호기심과 학습에 참여하여 인생에서 깊은 행복과 만족을 찾도록 격려합니다. 기초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떤 노력에서 올바른 결론에 이르는 기반이 됩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 학습에 대한 열정은 지혜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불꽃입니다. 진정한 학습 열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식 습득에 대한 욕구는 내부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이 열정이 깊은 이해와 지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항상 탐구하세요. 학습에서 겸손함을 촉진하여 개인들이 계속해서 발견할 것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지식과 이해를 위한 계속적인 탐구를 권장합니다. 습득과 반영의 균형. 습득과 반영의 균형을 찾으세요. 학습은 축적이 아닌 개인적 성장에 관한 것입니다. 지식 습득과 배운 것에 대한 반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을 조언합니다. 학습의 목표가 단순히 사실들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성장임을 강조합니다. 지식 공유. 지식 공유는 의무입니다. 그것은 가치를 증가시키고 모든 것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운 것을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해도를 깊게 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미래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치 맞추식이 죽은 것을 다시 뜨겁게 데워내듯이
과거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려 본다면 미래의 역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거를 깊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만이 현재의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어설픈 기억이나 풍월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다 보면 자신이 그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만 안다는 것을 자각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을 얻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생각해야 일의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을 확실하게 익히지 않은 채 제멋대로 생각하면 독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올바른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폭넓게 배우고 예의를 지켜 행동해야 합니다.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다듬고 행동으로 옮겨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실행할 때에는 어떤 경우라도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이해받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면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해하기 전까지 다른 공부를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식만 집어넣는 것은 지신욕을 만족시키는 놀이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아직 충분히 터득하지 못한 것이나 정리되지 않은 것은 타인에게 말하기 전에 경계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도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치 썩은 나무에는 무늬를 새길 수 없듯이 어떤 명인도 썩은 나무에는 무늬를 새길 수 없습니다. 3단계 가족은 서로를 포용해야 한다. 부모는 자연스럽게 자녀를 보호하고 포용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의 유대로 이는 언제나 옳습니다. 사랑과 용서, 가족 구성원들은 실수를 하더라도 서로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족 내에서 사랑을 느끼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과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변화에 저항하더라도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고려의 한 방법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우기, 아버지로부터 인생을 배울 때는 단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의 일에 대한 헌신과 그의 원칙과 가치를 관찰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가 물러나면 그의 인생 성취와 그의 신념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 균형 유지,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애정은 사회 계급 구조의 기초입니다. 사회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존중은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도전에 대처하여 자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들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은 강해지기 위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효도의 첫 번째 단계는 부모님의 안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절로 존경 표현하기. 효도는 예절과 매너를 통해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존경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적절한 장례의식을 갖추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행동과 말로 존경하기. 진정한 효도의 핵심은 부모님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는 진정한 효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나이 인식하기. 효도의 길에 오르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나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감사함의 기초가 되며 그들이 남은 시간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가능하게 합니다. 감사의 표현. 부모님의 장수에 대한 감사가 효도의 본질입니다. 그들의 나이를 인식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늙어갈수록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얼굴 표정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얼굴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적, 신체적 지원은 중요하지만 가족 내에서 감정적 분위기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울하거나 불행한 표정은 이전 모든 노력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내에서 사랑과 존경은 근본적인 것이며 효도는 이러한 유대를 기리고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모님의 희생과 가르침을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며 가족 내에서 사랑과 존경을 행동과 말로 표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가족 내에서 행동과 표현 모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가족 사랑과 존경은 기본적인 것이며 효도는 이러한 유대 관계를 기리고 육성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희생과 가르침을 인식하고 그들의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가족 내에서 행동과 표현 모두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철학을 적용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불완전하고 어려움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인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열정은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명언 영상을 통해 우리는 대단한 석가모니의 인생 조언을 듣고 그 가르침을 영감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습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의 지도이며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듣고 있는 명언을 통해 삶에 대한 지혜를 얻고 자신을 동기부여하며 불교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주고 자기 발견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석가모니의 인생 조언을 듣고 영감을 받은 후에는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속적인 학습과 개인적인 성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 실현을 이루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4장 대인관계에 노력은 연결을 이끌어냅니다. 공통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았다면 멋진 친구를 만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 인정하기. 누군가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면 듀엣을 제안하기 전에 그들의 독특한 재능을 듣는 일을 선도해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능에 시기를 부리는 대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강점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선물에 대한 태도.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떻게 간단하거나 겸손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말썽꾸러기마저도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말로 우정에 공유된 유대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성. 타인의 실수를 비판하고 그들의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정직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직함은 올바른 삶의 길을 알고 가식 없이 실천하며 자신의 믿음에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기, 누군가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우정을 끝내겠다고 선언한다면 마음에 담아두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대신 자기 개선과 진정한 자기 인식에 초점을 맞추세요. 누군가의 위대함에서 질투심을 품지 않고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실패, 관찰하기. 누군가가 실패했을 때 그들의 감정과 동기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그들의 실패를 이끈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친절과 진심이 실패로 이어졌다면 그들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 피하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당신의 의도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서두르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은 속임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진정한 의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지혜의 징후입니다. 말과 행동. 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친절과 진심은 종종 말로 전달됩니다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행동은 한 사람의 진짜 성격을 드러냅니다. 존중의 중요성. 용기는 존경스럽지만 예의 없이 행동하면 경솔하고 야만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완전히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 다리 없이 강을 건너거나 맨손으로 호랑이와 대결하려 하지 마세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지혜의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대신 모범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정의와 공정함.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과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은 속임수나 조작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정의는 필요할 때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가능성 가치 인식하기. 가능성을 포용하는 용기는 귀중합니다. 잠재력은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은 항상 청년들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정함 유지하기. 용기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적절한 예의와 존경심 없이는 경솔하고 야만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성격을 완전히 발전시키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관용,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타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덕목입니다. 관대함과 열린 마음은 긍정적인 관계를 육성할 수 있지만 자기 방치나 방탕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패, 관찰하기, 실패를 조사하면 그 사람의 동기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실패한 이유를 이해한다면 그들의 덕목을 더욱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 피하기, 다른 사람을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거나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은 속임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관적으로 타인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전시키세요. 말과 행동, 친절과 진심이 말로 전달될 수 있지만 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반면에 행동은 한 사람의 진짜 성격을 드러냅니다. 존중의 중요성, 용기는 칭찬받을 만하지만 예의 없이 행동하면 경솔하고 야만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균형 잡힌 접근법,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마시고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정의와 공정함,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은 고귀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는 공정함과 진실성이 필요합니다. 잠재력, 인식하기, 자신과 타인 안에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로한 사람들은 항상 청년들 안에 내재된 잠재력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5단계 진정한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우정과 사랑이 교차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 간의 노력과 양보,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판단이나 선입견에 신경을 쓰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말에 일관성을 갖추고 친절과 성실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실패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감사와 함께하며 우정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호 간의 노력과 양보,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선입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일관되게 하며 친절과 성실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정함과 정의를 지키고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실패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항상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의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 발견하기. 인생의 의미는 쉽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수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인생은 계속된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는
우리 자신의 죽음을 숙고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물의 흐름과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밤낮 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열정으로 시작하이 모든 추구에서 열정은 주도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밀어내는 에너지입니다. 처음에는 일이 조잡하고 깎아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행동을 채우는 기대와 순수성이 느껴집니다. 열정은 여정의 시작이며 노력의 기반이 됩니다. 진심 어린 애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기리는 때 그들을 마치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마음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그들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작별해야 합니다. 끝에서 상대하기, 내가 떠날 때 나를 사랑하는 소수의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으로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부하들에게 애워싸여 있기보다는 나와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나는 평온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배려의 본질, 배려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려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인내심은 욕망을 제한하는 기초입니다. 욕망의 과잉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공정은 자신의 예의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의는 당신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욕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공정은 자신의 예의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실천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예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보여지거나 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의를 위반하는 행동은 말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정을 실천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의를 위반하는 말이나 행동은 결코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욕망에서의 절제, 과도한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성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욕망이 넘치면 불안정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며 결국 실패합니다. 욕망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욕망에 대한 제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의입니다. 목표로 하는 공정의 시험, 공정을 추구하는 것은 거대한 부담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동안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힘든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결심으로 시작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동요하지 않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사람의 조건, 공정한 사람은 동요하지 않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로운 일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결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경향이 없으며 자만심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인간 본성 이해하기. 공정을 실천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악하며 편견에서 벗어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존경할 만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적절한 비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행동, 공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희생하고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와 세상의 공정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공정, 지역적인 공정 감각이 침식될 때 세상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공정을 유지하며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합류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집단적인 노력으로 인해 공정은 번영하며 세상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종교와 현실, 믿음에 상관없이 모든 신들에게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다른 신앙으로부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경의를 표하고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신에게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의를 보여주면서도 우리는 생활의 실제 면에 근거하여 머물어야 합니다. 시간의 만능적인 눈, 모든 행동은 계속적인 관찰 대상입니다. 기본적인 공정성 원칙을 위반하는 죄악은 의식적으로 저지른 경우라 할지라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성에 준수해야 합니다.